네, 노래만 들으면 휴가를 떠나고 싶은 그런 시점인데, 자, 이성대의 뉴스 설계 더 신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네,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. 자, 아쿠아리움과 가축 시장. 네,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시는 거죠? 아, 그랬나요? 네. 예. 아무튼 저 노래 들으면 이제 방울도마뱀이 좀 생각이 나는데, 자,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각종 동물이 등장하는 정치권 얘기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요. 목도리 도마뱀인 것 같은데. 아, 목도리 도마뱀 예. 맞습니다. 어쨌든 네,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동물을 빗댄 그 비유 전쟁, 뭐 비유 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시간에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이거 왠지 하실 것 같았어요. 네, 먼저 국민의힘을 한번 살펴볼게요. 저희가 지금 따로 만들었는데요. 국민의힘 아쿠아리움이라고 해가지고요. 여러 가지 그 바다 생물들, 주로 바다에 사는 어류들, 이 비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돌고래, 또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, 또 멸치, 칼슘의 왕자죠. 그리고 숭어, 망둥이, 밴댕이,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지금 나왔는데요. 뭐 앵커 보시면 일단 돌고래, 누군지 아시겠어요? 아무래도 이제 돌고래 비유가 윤 후보 측근에 입으로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, 뭐 그때 뭐 멸치, 고등어, 돌고래는 다 같이 분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런 얘기죠. 친윤석열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사실상 이 돌고래 비유를 촉발을 시켰었죠. 네.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 1위를 다루고 있는 윤 전 총장이 몸집이 큰 돌고래고,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다른 후보들은 뭐 고등어나 멸치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. 어떻게 같이 한 방에서 놀 수 있냐, 뭐 이런 식의 맞아요. 의미를 얘기를 했더니만 다른 후보들이 곧바로 반발했죠. 다른 인사들이. 보신 것처럼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멸치와 돌고래 모두 공정하게 관리해 주는 게 대표의 역할이다. 돌고래는 관리받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. 어떻게 보면 좀 방점이 뒷말에 찍힌 것 같은데요. 자, 또 졸지에 돌고래가 아니라 멸치나 고등어 취급을 받게 된 홍준표 후보. 자, 매일매일 실언을 연발하는 훈련되지 않은 돌고래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. 역시 대선 후보인 하태경 후보, 돌고래냐 레밍이냐 이런 견제구를 넘어서는 빈볼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다 싸잡아 비판을 했는데요. 여기서 참고로 이 레밍은 이건 설치류잖아요. 바다에 살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즐겨 쓰는 동물 비유에 나오는 그 동물 중에 하나죠.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무슨 정치판 이소모아도 아니고 동물 비유 대전이 맞는 것 같은데, 저 밴댕이 처음 보거든요. 그럼 밴댕이는 누구였죠? 예, 이 밴댕이는 뭐냐면 이제 윤 전 총장 측의 그 정진석 의원을 비판하는 걸로 다른 후보 측에서 쓴 겁니다. 그러니까 뭐 1등 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속 좁다. 보통 밴댕이를 많이 쓰는데 너무 속 좁게 그렇게 비유를 했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.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자, 남아 있는 게 지금 숭어와 망둥인데요. 뭐 이거 아시겠죠? 한 달여 전에 그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글을 지우고 찢었던. 이른바 삭취했다는 그런 논란 저희가 한번 네. 달아드린 적이 있었죠. 맞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경선 레이스가 동물 비유로 점철이 되면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 이런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오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죠. 자, 지금 당이 아쿠아리움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수족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셀프 디스라고 돼 있고요. 여러 가지 기사들도 지금 온갖 그 고등어, 멸치 이렇게 망라하면서 아쿠아리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여의도에 아쿠아리움이 그럼 2개가 있네요. 여의도예요. 네, 63 빌딩이 하나 있고 또 국회에 예. 받아주세요. 예. 좀. 알겠습니다. 재밌습니다. 자, 국민의힘이 아쿠아리움이면 키워드 나온 이제 가축시장은 민주당이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남아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제 여당이죠. 민주당을 볼 수 있는데, 자, 민주당 가축농장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소 있죠, 포유류, 닭, 가금류죠, 가금류. 오리너구리는 보니까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하늘을 날아가는 맹금류도 있고요. 자, 이제 매 하면 추미애 전 장관 떠오르고, 대선 출마하면서 자신을 이제 꿩 잡는 매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오기도 했죠. 그렇습니다. 일단 꿩은 윤 전 총장을
가리킨다 이런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자, 야당에서는 돌고래였던 윤 전 총장이 여당으로 넘어오면서 꽁으로 좀 변신한 상황도 재밌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어쨌든 이 소와 당 논쟁은 지금 이재명, 이낙연 두 후보 측의 네거티브, 치열한 네거티브의 어떤 한 축,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했던 논쟁이었죠. 논란이었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낙연 후보가 캠프 측에서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신이 소 잡는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자, 그랬더니 곧바로 이재명 캠프에서는 뭐 소 잡는 칼 있으나 마나, 칼 있으나 마나하다. 닭도 제대로 못 잡는다라고 바로 맞받아쳤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후보도 야, 우리가 사람이지 소 닭이냐 이러면서 소닭 논쟁이 한동안 계속이 됐습니다. 자,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에는요. 이재명 지사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가지고 또 주로 공방이 나왔어요. 기본소득이 오리너구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. 오리도 되고 너구리도 된다. 뭐 이런 비유로 사용을 한 거죠. 오늘도 이 비유를 다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. 보셨어요, 오리너구리?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.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인가요? 예, 포유류입니다. 오, 가금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. 알고 계시네요. 정말 정치판 뭐 주토피아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너무 근데 사실 동물을 비유하면은 뭐 친근하고 각인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가면은 좀 남발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알겠습니다.